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3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최종 경선 2인이 선출이 됐죠. 김문수, 한동훈. 이 두 사람 간의 경쟁은 이제 5월 3일에 끝납니다.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토요일이니까. 그거와 별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이제 이른바 반명 후보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 마지막 국무회의를 해서 제가 유튜브로 해드렸죠. 이제 경제부총리 등에게 당부하는 말, 특히 대미 관세 협상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했는데 본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남아있는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잘 해달라 하는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은 그 뭐 몇 가지 일정을 하고요. 내일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사퇴하고 모레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한다. 이런 게 지금 현재 한덕수 대행의 그 예정된 일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일정은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별 변함이 없고요. 2일에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한 뒤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소속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메시지는 뭐 출마의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내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 글로벌 통상전쟁 대응, 계엄과 탄핵으로 나타난 적대적 한국 정치와 국민 갈등 해소를 위한 분권형 개헌, 뭐 이런 것들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약간 그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먼저 개헌론을 치고 나간다. 아마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슬로건으로는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무소속이냐?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한대행 측 관계자들 설명을 들면 만약에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을 하면 지나치게 국민의힘의 계엄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아바타 뭐 이런 이미지가 이제 더 씌워지면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에서는 집중 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공격을 벌이고 있는 걸 방어하는 차원에서라도 국민의힘에 곧바로 입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국민의힘과 별개의 트랙에서 국민 후보 이미지를 쌓아간다. 물론 그동안에도 뭐 물밑 협상은 할 수가 있겠죠. 그 후에 단일화를 국민의힘 밖에서 시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단일 후보로서 국민의힘에 입당, 사실상 뭐 접수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반 이재명 이런 빅텐트가 아니다. 다 반 이재명이라는 건 명분은 될 수 있고 접착제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지지율을 상승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빅텐트에는 본인과 국민의힘만 있어가지고는 곤란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전 대표 여기에다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까지 포함시키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역연합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이제 전북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구 경북 출신 후보 김문수, 그 다음에 이준석 부친이 이제 대구 경북 출신이니까, 그 다음에 전남 출신의 이낙연, 그 다음에 이슈로 보면은 개헌 세력, 뭐 여기에는 이제 정대철 헌정회장도 포함시킬 수 있고 손학규 전 통합민주당 대표도 그 개헌 세력의 일환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비명계 인사들, 때로는 아마 친문 인사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모아서 3년 임기 5년을 채우지 않고 3년 임기의 개헌,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해서 뭉친다. 그리고 3년 동안의 국정 운영 방안은 거국내각식으로 운영한다. 왜냐하면 여러 세력이 한꺼번에 모였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이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거국내각 구성, 대통령은 뭐 한덕수, 뭐 예를 들어서 뭐 총리는 영남 출신, 여기에다 새미래민주당 출신의 장관 입각, 그 다음에 비명계 일부의 장관 입각,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대선에서 승리하면 친명계에서도 일부 이탈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탕평인사식으로 해서 거국내각을 구성 운영한다. 그리고 한 3년 동안 개헌을 해놓은 다음에 나라를 안정시켜 놓고 차기 정부로 이양한다. 아마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벽한 1인 체제에다가 여러 데코레이션, 뭐 장식품 좀 이렇게 첨가하는 형태의 이재명 체제와는 완벽하게 다를 것이고 국민들의 기대도 오히려 이쪽에 더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한덕수 대행 측의 이런 큰 그림, 이 자체는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아주 이상적 모델입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 이루어진다면 대선 승리하죠. 그러나 정치라는 거는 자기 욕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최종 단일화 방법은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모델을 채택한다. 뭐 이거 다 좋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저는 첫 번째 이 문제가 국민의힘의 기득권이라고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한대행과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바로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물론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단일화 경선을 할 때까지의 협상,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결국 한대행과 국민의힘 이렇게 1대1 구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한대행은 그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n분의 1로 참여를 해서 이낙연, 한덕수, 뭐 이준석 뭐 이렇게 해서 원샷 경선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자기 중심의 어떤 경선, 단일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약간의 입장차가 있고 어차피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대주주 아닙니까? 이 대주주의 몫을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장애물이 없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국민의힘 후보로 5월 3일에 선출될 사람이 김문수냐 한동훈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김문수 후보일 경우 훨씬 더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저도 뭐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사실은 2일에 출마 선언을 하고 후보 등록은 10일과 11일이거든요 8일간 밖에 없습니다. 8일 내지 9일 거의 초읽기 수준이지요. 정치 협상이라는 게 그렇게 데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초읽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뻗대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반명 세력을 모으는 것, 이게 과연 8, 9일 만에 가능할 것이냐, 이거는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경험 많은 책사들, 정치판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치 협상을 해본 경험, 그런 사람들이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 최종 그 후보가 확정되지 않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는 걸 구상하지 않으면 8, 9일 내로 마칠 수 없는 게 정치 협상이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시간과의 싸움이다 하는 거죠.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성공해서 양측이 뭐 큰 측은 한대행 측과 국민의힘 측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측, 뭐 예를 들어서 정대철 헌정회장 측, 뭐 혹시 또 이준석 의원 측 뭐 만약에 있다면 한꺼번에 머리를 맞대고 자 우리가 그 고리는 거국내각이 가장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연합, 거국내각 뭐 이런 의미,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합의를 좁혀가느냐. 왜냐하면 처음에 만나면 견해 차이가 대단히 클 거거든요. 이걸 하나하나씩 좁혀나가는 과정, 그걸 누가 주도하느냐. 물론 한대행 측이 주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경험 많은 이른바 책사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이 접착제 역할을 해가면서 서로 권력 분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가지씩 합의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다 하는 차원에서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지금 뭐 출마 선언 무슨 국민의힘 뭐 후보 확정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캠프는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약했다가 불발된 맨하탄 21빌딩을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이 썼다고 하거든요.
아마 그걸 물려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뭐 개문발차 비슷하게 한 셈인데, 이렇게 되면 당장 오늘 오전부터라도 정치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